와, 오늘 새벽에 정말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이 있었죠. 너무 낮은 가능성이라서 솔직히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마지막까지 최선만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봤었는데 우리나라 정말 너무너무 잘했고 하늘에서 도와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심장 졸이는 시간이었지만 다득점에서 우루과이를 앞서서 한국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죠.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16강 진출은 12년 만입니다. 이제는 더 앞을 보고 달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6강을 진출한 국가들의 전체 일정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간단하게 경기 결과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일 오전 12시 네덜란드 대 미국의 경기가 있죠. 네덜란드와 미국의 상대 전적은 5경기에서 친선 경기입니다. 다 네덜란드 4승 1패로 미국은 1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가 훨씬 앞서는 상황이죠. 피파 랭킹도 네덜란드 8위, 미국이 16위로 네덜란드가 2배 더 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으로 보면 네덜란드가 앞선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국은 조별리그에서 잉글랜드와 0대0으로 비긴 바가 있습니다.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 네덜란드가 정배라고 하죠. 정배대로 이길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는 공격 시에 많은 선수들이 공격 가담을 해주고 그래서 수적인 우위를 잘 만들고 프랭키 더용 선수의 질 좋은 패스와 크로스 그리고 전방에 있는 가포 같은 선수들의 마무리를 잘 지어주면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후방에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네덜란드는 에콰도르전을 보면 엄청난 수비수 라인업임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에콰도르의 공격수들에게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플리시같이 이제 클래스 있는 선수가 노려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미국이 한 골을 넣는다면 왠지 네덜란드는 2골을 넣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경기는 내일 오전 4시에 치러지는 경기 아르헨티나 대 호주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상으론 아르헨티나가 위지만 호주는 조별 예선에서 덴마크랑 튀니지를 잡고 올라온 팀인 만큼 만만하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사우디에게 참교육을 당한 국가이기도 하니까요. 이번 경기도 예측을 한번 해본다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호주가 조별 예선에서처럼 경기 운영을 잘 계획해서 나오고 경기 중에도 잘 운영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덴마크랑 튀니지와는 달리 메시, 알바레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디마리아 등 클래스 있는 선수들이 엄청 위협적인 공격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호주가 다 막아내기에는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우디에게 당했던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호주의 계획을 예상하고 뚫을 방법을 생각을 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2시에 프랑스 대 폴란드의 경기가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와 레비의 나라 폴란드와의 경기죠. 당연한 전력상으로는 여기도 프랑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모든 포메이션이 월드클래스인 프랑스이고 디펜딩 챔피언의 저주가 통하지 않음을 조별리그에서 보여줬죠. 다만 너무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기대려고 한다면 폴란드는 라인을 내리고 공간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완전 수비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서 쉽게 득점을 이뤄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전에서도 굉장히 수비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골을 내준 것처럼 수비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해서 골을 안 먹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폴란드가 이기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엘리니스키와 레반도프스키의 결정력으로 한 골 정도를 만회하면서 끝까지 열심히 싸울 것 같다는 그런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경기죠. 12월 5일 월요일 오전 4시에 잉글랜드 대 세네갈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보면은 잉글랜드가 이제 젊은 선수들이 너무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월클 스트라이커인 이제 케인 선수가 생각만큼 골을 넣어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연계와 포스트 플레이에 집중을 하면서 이선 선수들에게 많은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맨유 소속인 레시포드 선수와 도르트문트 소속인 주드 벨링엄 선수의 활약이 너무나 돋보이는 이제 이번 월드컵인 것 같아요. 레시포드 선수는 3차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월드컵 득점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벨링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1차전부터 정말 확실하게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본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네갈의 빠른 역습은 잉글랜드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네가 없어서 선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조별 예선 2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죠.
제 예상은 아마 잉글랜드가 이변 없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가 언제나 좋은 스쿼드로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여줬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젊은 공격수들을 중심으로 기대 이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8강까지는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번째 경기죠.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2시 일본 대 크로아티아의 경기가 있습니다. 일본과 크로아티아의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영상도 있으니까 오른쪽 상단 링크 한번 들어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석대로 가면 크로아티아의 승리를 예측하긴 합니다. 그러나 왜 자꾸 일본이 이길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본의 잘 짜여진 끈적끈적한 수비 조직력과 후반에 번뜩이는 미토마 선수, 다나카 아오 선수, 이토주냐 선수, 도안 리츠 선수 등의 매서운 공격력, 그리고 월클 선수들과의 1대1에서도 기죽지 않고 자신감 있는 이 당당함, 이런 것이 한 번 또 통할 것 같다는 이상한 기운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번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의 승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6번째죠. 이게 드디어 12월 6일 화요일 오전 4시에 치러지는 브라질 대 대한민국의 경기죠. 대망의 16강전입니다. 양 팀의 전적을 한번 살펴보면 6전 1승 5패로 우리나라가 많이 열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친선 경기에서도 5대1로 대패를 했었죠. 솔직히 다른 강팀이라면 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브라질은 너무 강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게다가 브라질의 치치 감독이 한국전에서 방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그냥 방심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아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좀 만만하게 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방심을 하지 않겠다는 인터뷰를 하네요.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과 경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영상은 하나 더 따로 올리려고 하니까 그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경기는 굳이 예상을 해보자면 아마도 우리나라가 질 것 같아요. 하지만 기적을 생각하렵니다. 정말 낮은 확률을 뚫고 16강에 올라온 것처럼 8강에도 그 낮은 확률에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발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끝까지 응원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경기죠.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2시에 치러지는 모로코 대 스페인의 경기입니다. 모로코는 이번 대회에 정말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숨겨진 강자라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스페인도 세대 교체를 잘 이뤄내서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정말 박빙의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저는. 모로코는 측면이 정말 무서워요. 정말 빨라요. 하키미 선수뿐만이 아니라 마즈라이 선수도 왼쪽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또한 지에스 선수도 정말 위협적이고 모로코는 조별리그에서 벨기에를 무려 2대0으로 이기고 크로아티아와는 비기면서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스페인을 보면 너무너무 잘하지만 일본전에서 후반에 미토마 선수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 정말 위험했고요. 또한 일본의 밀집 수비를 쉽게 풀어내지 못해서 고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당연히 스페인의 전력이 더 센 건 사실이지만 모로코의 탄탄한 수비 라인과 역습 위주의 전술로 뭔가 스페인을 꺾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주관적인 예측이고요. 뭔가 모로코가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 12월 7일 수요일 오전 4시에 치러지는 포르투갈 대 스위스의 경기죠.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는 후반에 들어왔고 후벤 디아스 선수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 등 풀 전력으로 나오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6강전에는 분명히 총 전력을 다 쓸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이번 대회 포르투갈에서도 황금 세대라고 불리고 있어요. 스위스가 강팀에게 강한 것도 사실이고 끈질긴 팀인 것도 사실이지만 또 자카랑 프로 등 대회 최고 수준의 중앙 미드필더 선수들을 보유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황금 세대 포르투갈을 꺾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16강전 8경기의 이제 일정을 알아봤고 대충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지 간단하게 주관적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